저는 싸게 가는 게 훨씬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으면 감액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 상권은 무조건 저는 회전율 중심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3대 원가 아시잖아요. 인건비, 그다음에 임대료, 재료비, 이게 토탈 해가지고 80%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 비즈니스는 끝나는 거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차라리 그럼 대표님, 이게 만약에 50대, 60대 분들이 뭐 자주 오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업종 자체가 아예 미역국보다는 차라리 북어국이나 이런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북어국, 왜냐면 이거는 약간 단가를 낮게 해서 가격대를 낮춰가지고 경쟁을 하시는 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 대부분 가게들이 가격이 좀 낮아요, 여기가? 보통 한 8, 9천 원, 8천 원, 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낮아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이제 신규 업체고 일단 들어가는 게 점심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면, 제가 볼 때는 요새는 100원만 올라가도 민감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사실 10,000원 이상짜리 제품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제 스스로가. 고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일단 철저하게 직장인 상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전율 중심이거든요. 10평 이상이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12평이 제일 큰 건데, 근데 이제 매출이 4천 이상은 나오거든요. 왜냐면 주방 자체가 한 평이지만 다 기계화돼 있고, 사람이 아까 지금 주방 1인, 홀 2인이었는데 저희도 거의 주방 홀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2인 정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 없이 그냥 돌아가거든요, 오토로. 이제 그런 매장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가격. 10,000원 이상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허들 자체가 9,000원. 예를 들면 이러면 제일 좋아하는데, 고기를 9,000원을 만들기는 사실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스테이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스테이크는 좀 높지만 사실은 그냥 와서 먹을 수 있는 가격대는 한 7,900원, 8,000원짜리를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 들어와서 위로 가세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우삼겹 덮밥을 한 일주일에 2번 드시다가 한 번은 스테이크 드시고, 뭐 스파게티 7,900원짜리 드시다가 한 번은 또 스테이크 드시고, 그 밑에 가격대를 높이 책정하지 않아야지 사실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업종 자체가 이게 미역국이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왜냐면 회전율 중심으로 진짜 사람들이 점심에 우수수 쏟아져 병원에서 나올 정도로 만약에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8,000원에서 9,000원짜리 가장 낮은 가격대 제품군을 갖고 가는 게 저는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후발주자로서 가격으로 승부를 거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뭐 김치찌개, 동태탕 뭐 이런 게 객단가가 뭐 예를 들면은 뭐 9,000원이다 라고 하면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해서 7,900원이다, 예를 들면 8,000원이다, 그 배너라도 앞에 세워놓고, 물론 들어오시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호객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흥미가 땡기는 거는 가격이니까. 그래서 가격만큼 강한 무기는 사실 없더라고요, 해봐도. 맞아요. 예. 근데 이게 가맹이라고 하니까 가격 조정을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어쨌든. 가격만 만약에 조정이 돼서 가신다면 저는 8,900원짜리 가장 기본 그 라인에서 가장 싼 거를 얘기를 하고 들어오시면은 사용 좀 늦게 가시던지, 아니면 남녀노소 누구나 아침부터 먹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북엇국이나 황태해장국,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콩나물국밥 단일 메뉴로 해서 회전율 중심으로 저는 싸게 가는 게 훨씬 여기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주 콩나물국밥이다 그래가지고 뭐 제일 싼 레벨이 뭐 8,900원부터다라고 하면 이거 원가율이 별로 많이 들지는 않으니까 저 같으면 감액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레시피 개발해가지고 단일 메뉴로 가고, 콩나물 국밥 그 위에는 제육볶음 세트 메뉴로 해가지고 13,000원짜리 구성을 해서 단품 아니면 세트 메뉴 단품으로 호객하고, 들어오면은 이걸로 같이 세트를 묶어서 12,000원 해서 객단가 한 12,000원까지만 나올 수 있게 만들면, 우삼겹을 하던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안에 있는 김치찌개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고깃집, 탕,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요런 메뉴가 가격대만 낮으면 저는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미역국이 저도 자주 먹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야 뭐 가끔 먹는데, 어른들은 야, 이 돈 내고 내가 이걸 집에서 끓여 먹으면 원가가 이거 우리 엄마도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야, 이걸 내가 왜 10,000원 야 주고 먹냐 그걸. 지금 이 연세대 분들은 본전 생각 나실 만한 연세대들이라서, 저는
업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저는 여기 이 상권은 무조건 저는 회전율 중심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궁금한 게 이 족발이 어떻게 차별화가 될지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족발집도 원할머니 족발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뭐 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족발집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족발집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맛으로 차별화시킬 건지 가성비로 할 건지, 왜냐면 족발을 못 먹는 이유가 사실 비싸가지고 많이 못 먹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족발이랑 뭐 순대랑 같이 준다든지 그건 얘인데,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끼어팔기 마케팅을 할 건지 이거는 대표님이 그걸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 무조건 족발이랑 이거는 덤으로 같이 갈 거야 라는 뭐 그런 끼어팔기가 됐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마케팅의 포인트를 정하시면 그 키워드를 정하시는 게는 좋을 것 같아요. 맛으로만 승부하기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족발 먹을 때 어떤 집 보면은 뭐 국수를 같이 주는 집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가 이렇게 부대적으로 오기는 하거든요. 여기서 족발을 먹으면은 이게 항상 오더라라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하나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포인트가 가성비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원가율이 높지 않거든요. 이 빵이나 아니면은 이 국수나 이쪽은 기본적으로 5,000원에 판매를 해도 원가율 20%를 넘어가지가 않아요. 국수 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동하면 이쪽에서 분명 줄 수 있는 메리트가 엄청 많거든요. 뭐 떡볶이, 뭐 매운 떡볶이를 같이 주던지 해가지고 뭔가 밀키트 형식으로 딱 하나 조합을 해서 여기서 예를 들면 전단지를 만들 때도 족발 플러스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뭐 얘네들이 이제 늘 같이 따라가는 애들로 이렇게 해서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 집 가면 뭔가 푸짐해, 이 집에 가면은 뭔가 족발 외에 다른 걸 먹을 수가 있어, 다양해, 이런 느낌을 같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가율은 사실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물론 뭐 주방장님께서가 원가율을 잘 따져보시겠지만 제가 족발은 수율이 별로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뼈 무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줄어드는 것도 엄청, 제가 알기로는 끓이고 나면 20%는 날아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류가 다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수율을 잘 계산을 하셔서 나머지 그 부대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고민해 보시면 저는 가맹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애들은 원가율이 낮거든요. 탄수화물은. 근데 고기 자체가 비싼 거지. 그래서 족발에 대한 거는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2만 원, 3만 5천 원 뭐 이게 있을 텐데 그걸 조금 마진을 조금 덜 받더라도 한번 깨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싼 걸로 자꾸 스며드는 전략으로 가다가 어차피 여기서 돈 버는 거는 얘에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부대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소주를 판다든지, 그러니까 업셀링 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1,000원 추가, 2,000원 추가, 3,000원 추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여기서 사실 돈을 버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얘는 원가율이 너무 정해져 있으니 빤하니까. 그래서 이런 메뉴 플랫폼을 한번 짜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메뉴 플랫폼을 짜려면 분명한 거는 이 주방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원가율을 정확하게 빼주셔야 돼요. 포션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소중대에서 줄어드는 거 다 포함해서 원가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가장,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원가 아시잖아요. 인건비, 그다음에 임대료, 재료비. 이게 토탈 해가지고 80%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족발이라는 게, 저도 고기 사업을 지금 공장을 하고 있긴 하는데 족발이 편차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서 띄워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원물의 가격이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불안한 게, 저도 주방장이랑 일도 많이 해봤고 셰프도 있고 다 해봤는데 이게 끝까지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친해도. 그래서 모든 매뉴얼이나 레시피나 이거는 내가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마장동에서 1년을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축을 제가 뭐 직접 하는 건 아닌데 해체 작업 정도는 내가 할 줄 알아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나가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직접 가셔서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세요. 물론 공장에서 조금 일을 해보시고 마장동 가면은 그 곱창이랑 족발 그 분해 작업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나가면 족발 집에서 경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조금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유통의 과정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더
그 비즈니스를 끝까지 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통 마진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마장동에서 직접 직거래를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을 경우는 뭐 컨테이너 단위로 내가 진짜 그거를 뭐 끌어올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공장에 가서 보시는 게 가장 저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내가 수율 관리도 제가 할 수 있고 뭐한 경우는 제가 직접 주방 들어가서 다 다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되면 이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으면 비즈니스는 끝나는 거거든요. 주방장만큼은 모르겠지만 주방장이 아는 만큼은 저도 알고 있어야지 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고기였어요. 사실 왜냐면 고기는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왜냐면 뭐 탄수화물, 뭐 국수 이런 거야 어디서 가공품을 사오면 되는데 얘는 공장에서 틀어지면 그리고 그 원산지에서 틀어지면 이 수급이 안 되니까 메인은 스테이크고 메인은 고기고 메인은 이건데 이게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다른 걸로. 근본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부분, 공장에 대한 부분은 꽉 잡고 가시는 게 처음부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주방장님도 물론 이제 잘하시겠지만 다른 뭐 보쌈집에 가셔서 한 그래도 6개월 정도는 쭉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내년 3월이면 충분히 준비하실 시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또 이제 머릿속으로 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네 아니면 궤도수정이 계속 아마 되실 거예요. 보통 보면 자신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가맹을 통해서 일단은 배우고 나서 그 간판 떼고 내 걸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아 나는 내 레시피에 자신 있어 난 내 마케팅 나 잘할 수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내 브랜드를 걸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주방장님께서 만약에 전적으로 믿고 가실 수 있는 분이면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를 뭐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정말 철저하게 먼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장동 어디선가는 사람을 늘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컨테이너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냉동 과정은 뭔지 냉장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비즈니스는 시작이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공장에 가서 그 모든 선적 작업 그다음에 이거 출하하는 거 그다음에 그 냉동하는 거 그다음에 박스 몇 단위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그 가격 그다음에 그 가격을 알면 나중에 솔직히 그 주방장이 견적을 가져오는 거를 내가 직접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트박스나 플랫폼, 구기 플랫폼 들어가면은 그 직거래하는 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다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